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10일은 어떤 그 날일까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노벨상 시상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예,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한테 노벨상을 시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스웨덴 한림원에서 정하죠. 이제 정해서 이제 발표를 쫙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당선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결정된 사람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데, 오늘이 그게 쭉 발표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퍼니 헐리데이로 라거 맥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맥주의 날이죠. 물론 뭐 맥주의 날이라고 그냥 각국에서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퍼니 헐리데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 이제 의미에서 라거 맥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맥주 하면은 사실 1970년대에 이제 서울을 올라왔는데, 어, 그때 뭐 오비니, 크라우닝 이런 맥주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맥주는 비싸갖고 맥주를 잘 마시질 못했어요. 아주 이제 25도짜리 이제 소주, 희석식 소주죠. 예. 그것은 이제 열심히 마셨는데, 아니면 막걸리를 마셨는데, 내 막걸리를 마시면 골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자,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맥주가 귀했다는 얘기예요. 비싸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반으로서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그때는 예비고사를 보고 이제 본고사를 봤죠. 근데 본고사를 보고서 이제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로 올라왔다면 내일이죠. 내일이 발표 날인데, 요 하루 전에 이제 서울 올라온 겁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벽에다 쫙 써붙인 걸 봐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그때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저는 서울지를 모르니까 들이 올라와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이제 촌놈이 왔으니까 명동에 가서 맥주 한잔 하자 해갖고 형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명동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기 전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신분상으로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된 거는 이제 다름없었죠. 그래서 이제 명동을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동에서 형이 그, 그 호해는 아니었는데, 대학 신문이 막 명동에서 이렇게 그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합격자 명단에 이제 이름이 들어있어 갖고서, 자, 그러면은 합격됐으니까 촌놈 맥주 구경이나 시켜주자 해서 이제 카이저 호프였습니다. 그때 레벤브로 이 카이저 호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독일 말이죠 이게. 카이저 호프 뭐 음, 카이저가 왕인가요? 호프는 이제 맥주의 그 원료니까. 그 맥주의 원료인데 사람들이 호프 한잔 하자, 호프 한잔 하자, 이제 호프가 마치 그 맥주의 대명사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참,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처음 마셨던 생맥주, 그 맛. 정말, 서울 와서 빈속에 한 잔 탁 마시고서 그 속이 차는 그 맛. 그 맛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라거 맥주의 날이에요. 라거 비어데이죠. 근데 라거. 저는 맨 처음에 라저를, 이게, 그때는 맥주잔이 500잔, 1000cc를 사서 1000cc를 먹었는데, 천시장 그냥 크죠. 그래서 야, 이게 큰 잔에다 맥주를 마시니까 이건 라저 비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만 봐도 라거예요. 그래서 알짜를 이 사람들이 뺐나? 그래서 라저를 라거라고 썼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라거란 별도의 이제 용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라거가 뭐냐?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해서 숙성시킨 맥주를 갖다 라거 맥주라고 이제 하죠. 보통 섭씨 7도에서 13도 정도에서 이제 그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효모가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는, 그게 하면 발효라고 하네요. 위로 뜨는 게 아니고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방식인가 봅니다. 뭐 제가 양조업을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바로는 이제 설명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맥주의 맛이 깔끔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맛이 나도록 오랫동안 이제 숙성을 시킨다라고 해요. 이게 숙성이 라거링이라는 걸로 봐서, 이 라거라는 게 이제 숙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숙성시킨 게 이제 라거다라는 그런, 라거 맥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거의 맥주의 날인데, 뭐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이 말만, 이 용어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그 아주 더운 날 맥주 500 한 잔 이렇게 탁 들이켜가면은 정말 시원하죠. 아주 그 청량한 그런 기분이 이제 듭니다. 오늘 이제 오늘이 바로 라거 맥주의 날이에요.
글쎄요, 한여름에 있는 게 아니고 왜 한겨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라거 비어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라거 맥주의 날이죠. 예. 자, 오늘 왜 이 날이 생겼는지, 이 라거가 어떤 맥주인지,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날을 즐기는 방법까지 해서 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라거 맥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10일로 알려져 있는 비공식 기념일이죠. 물론 이것도 상업적인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맥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업적인 그 기념일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 맥주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대중적인 스타일이 바로 이 라거 맥주란 말이에요. 글쎄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보고서 이제 술을 마시지는 않는데, 뭐 어찌됐든 이 맥주 매니아들은 뭐 이런 상식이나 지식을 이 머릿속에 이렇게 꿰차고 있어야지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좀 권위 있어 보이겠죠. 예. 어찌됐든 뭐 이 나라는 공식적인 그런 기념일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맥주 애호가들, 그다음에 예, 바, 바 하니까 또 바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홈블로. 홈블로라는 게 이제 집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이제 자가 양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도 요새 자가 양조의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라거의 탄생과 발전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즐기는 날이 바로 오늘 라거 비어데이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은 뭐 겨울 문턱에 와 있는 12월이에요. 또 10일인데 시원한 맥주의 상징인 라거를 기념하는 게 조금은 좀 웃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원한 맥주를 추운 겨울에 마신다. 이거 좀 웃기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계절이 라거 역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추운 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거 맥주는 이건 찬 곳에서 숙성되는 맥주다라는 얘기죠. 아마 그러니까 그 냉장 시설이 옛날에는 뭐 많지 않으니까 아주 뭐 옛날부터 이렇게 쭉 인류가 개발해온 양조 방식이 이 추운 겨울에 하는 게 라거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거의 특징은 바로 저온 발효예요. 7에서 13도씨. 요즘 날씨가 좀 그렇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감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저런 정도의 날씨라고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 숙성하는 라거링이라고 있죠. 저온에서 숙성하는 그 과정이 지금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라거 비어데이가 이렇게 12월 한복판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라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거라는 게 독일의 라게른이라는 데서 왔다라고 하네요. 독일어로 라게른인데 그게 이제 저장하다, 숙성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라거 맥주는 이제 잔맛이 좋고 잔맛이 뭔가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근데 잔맛이 적다는 얘기는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청량감을 이제 주는 그런 음료다라는 얘기죠. 누구나 편하게 마시기 좋은 스타일의 그 맥주가 바로 이 라거 맥주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1위 소비량을 차지하는 맥주가 바로 이 라거 맥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글쎄요. 제가 사업상 독일 출장을 해마다 한두 번 정도 꼭 갔었는데 어 독일은 이제 물이 나쁘죠. 석회성이 많다라고 해 갖고 물을 그대로 마시면은 이제 뭐 "석회성이 몸에 쌓인다." 뭐 인제 이런 얘기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음료수 물 대신에 이런 맥주를 마신다. 그래서 맥주는 특히 독일 사람들한테는 음료수다. 술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인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종의 말일 것 같고 거기에 인제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주류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알코올 프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맥주 중에. 그러니까 알코올 프리죠. 알코올 프라이는 독일어고 알코올 프리 영어로는 알코올 프리인데 즉 알코올이 없는 그런 맥주가 있다. 맥주 맛은 내는데 그래서 인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알코올 프라이라는 맥주를 서로 따로 놓고 그렇게 인제 잔언을 부딪히고 같이 기분 내는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제 그런 분이 저희 주변에 있어 갖고. 예. 자, 라거 맥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거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19세기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저 시절은. 그래서 양조가들이 맥주를 좀 차갑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이 서늘한 날씨가 되기에는 12월이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것도 이제 자연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거기에 이제 뭐 얼음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기온을 이렇게 낮춰 갖고서 이제 맥주를 거기에서 이제 넣어서 숙성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연히 저온에서 활동하는 효모를 발견하게 인제 됐는데 그 효모가 바로 라거 효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 라거가 이렇게 성공을 이제 하고 보니까 체코의 필스너라는 그 맥주가 있죠. 그다음에 독일의 또 헬레스, 둔켈, 그다음 복은 뭐, 그 물고기 복이 아니고 BOCK라는 복이네요. 뭐 브랜드 네임인가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라거 계열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쫙 이제 진출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맥주가 다 이 라거 맥주가 석권한, 그러니까 대부분 이 라거 맥주를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런 맥주는 대부분이 라거 맥주다, 라거 계열에 있는 맥주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라거 맥주의 종류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필스너, 황금색이고 청량이고 쌉싸름하다라고 하네요. 한국 라거 대부분이 이 계열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맥주를 실제 마셔보면 맥주는 황금색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오줌 같죠. 색깔이 말오줌.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맥주,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맥주 마시는 걸 보고, 그때 일본 그 천황의 어떤 그 이 선물을 갖다가 어, 전달하러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걸 깽들이 와서 이제 그 선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책임자가 그 사무라이인데, 정말 그 이제 사무라이가 그 이제 선물, 그게 칼이에요, 칼. 그 칼을 갖다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소부 영화였기 때문에 그때 그 소부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찰스 브론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브론슨이 맥주를 한 잔 탁 마시자고 그래서 이렇게 맥주를 사주니까 그 사무라이가 딱 마셔보더니 이 마로중 같은 걸 왜 마시느냐고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이 맥주 마실 때 보면은 좀 황금색이에요 진짜. 뭐 마로중 같지만은 그것도 아주 좀 냉장시켜서 마시면은 청량하고 맛은 또 쌉싸름해요. 근데 이제 독일 가보면은 이제 그 흑맥주라는 게 있습니다. 색깔이 까매요 진짜. 근데 저는 그걸 아주 별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맥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맥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맥주 마셔봐도 그 입맛에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헬레스라는 게 이제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한, 그것도 독일식이라고 해요. 그 라거가. 그다음에 이제 둔켈, 이것도 독일식이죠. 갈색 라거,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뭐 그런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도수가 조금 높으면서 뭔가 이 맛이 진한 그런 풍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가 있는데, 이건 뭐 진짜 라이트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가볍고 청량감을 주는, 거기에 집중된 그런 라거 맥주다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맥주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라거 맥주를 어떻게 즐기면 맛이 있을까요? 어, 라거 맥주 테이스팅이라는 게 맛을 본다는 얘기죠. 테이스트 굿하면 맛이 좋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필스너, 헬레스, 둔켈 이런 어, 스타일이 다른 세 종의 맥주를 이렇게 골라 갖고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향, 어떤 그 향이 나는지, 그다음에 색깔은 어떤지, 그다음에 맛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게 바로 라거 맥주 테이스팅 학인데, 이것도 라거 맥주나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거와 에일의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라거가 저온 발효지만 에일은 바로 고온 발효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발효된 맥주와 고온에서 발효된 맥주가 서로 맛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거가 잘 어울리는 음식을 또 같이 먹는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맥주 하면은 잘 어울리는 게 치킨이죠, 치킨. 예. 뭐 피자나 소세지 이런 것도 그 이제 많이 이제 먹습니다. 과자, 김치전, 파전, 라면까지도 하기 전 뭐술 마시고 뭐 이것저것 안주로 먹는데 뭐 라면이면 어떻고 파전이면 어때요? 꼭 뭐 치킨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때는 좀 기름지고 짭짤한 음식은 다 이 라거와 궁합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이제 양의 물이 이제 있으니까. 글쎄요, 그 독일에서 그 이제 의료기 전시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의료기기 메이커들이 이제 아주 뭐 수백 업체가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는데, 거기를 막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이제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물론 그 식당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올려놓고 이제 어, 카드나 뭐 이런 거 지불하면 이제 되는데, 그냥 이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빵에다가 소세지를 이렇게 구워갖고서 가운데 착 잘라갖고 케첩 쫙 뿌려갖고 머스타드인가 뭐 이런 거 뿌려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만 먹으면 이제 입속이 퍽퍽하니까 맥주를 이제 하나 시켜갖고서 참 바닥에 서갖고 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테이블도 부족하니까 그냥 서갖고서 이제 뭐 그냥 한 손에는 소세지, 한 손에는 뭐 맥주 한 잔, 그래갖고서 우거우거 먹고서 이제 한 끼 때우고서 또 이제 오후 내내 돌아다니다 이제 어, 저녁 때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뭐 호텔 들어가고 참 그런 일들을 매 그냥 일주일씩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여행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 사업에 그렇게 몰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갈 기회는 없습니다. 물론 맘 먹고 가면 되는데 이제 간들 뭐 하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거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있죠. 그런 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이 그 이제 소개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보는 것도 라거 비어 데이를 즐기는 그런 날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맥주잔 바꿔 마셔 보기라고 하는 이거 참 서양 사람들 이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그 인제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래서 인제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상대방한테 인제 술을 권하고 싶을 때 내 잔을 줬잖아요. 그게 참 옛날에 한번 그 일종의 실수라면 실수인데 어 아주 상당히 그 인제 독일 쪽 그 큰 그 이제 회사에 중역이 인제 들어와 갖고 같이 술을 먹다가 그냥 우리 습관대로 "야 너 한 잔 마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안주가 그 컵에 좀 붙어 있어 갖고 하여튼 참 민망해 갖고 혼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또 그냥 받아 마셔요. 그러니까 뭐 잔이 그렇게 뭐 꼭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게 정이 더 쌓이고 그다음에 '의리가 돈독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싹 사라졌죠. 물론 그 이전부터 사라졌지만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문화는 완전히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어찌 됐든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라거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 정말 뭐 일상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뭐 아침에 출근해 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이리저리 시다니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하면서 '에이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할까.' 아니면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 풀 때 또 술 한잔 할까. 그다음에 뭐 별 그 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퇴근 후 그래도 딱 한 잔 뭐 이런 거 일본말로 이치코쿠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인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한 잔 탁 마시는 거.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그 기차역 앞에서 근데 거기서 인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인제 '아 그래도 소주를 한 잔 해야지.' 하고 소주 하나 달랐더니 그때서 소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 그 아까운 술 진짜 아이고 비싸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 소주의 맛, 향, 참 역시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술이 소주다.'라고 저는 그 한 20-30년 전에 인제 그걸 경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딜 가더라도 소주보다 더 좋은 술은 못 봤어요. 예 뭐 지금 소주의 날이 아니고 맥주의 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 라거 맥주의 날은 뭐 평범하지만은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날이다. 뭐 사실 즐거움이죠. 이 술 마시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지나치게 과음을 하면 다음날 숙취 때문에 괴로우면은 있는데 그래도 음 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시고 좀 심하게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도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어떠셨나요? 라거 맥주 데이. 뭐 아무튼 여러분들만의 맥주 뭐 라거든 뭐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 추억에 그냥 그 시간이 가도 추억이 넘쳐 흐를 그런 그 맥주 뭐 그런 맛을 느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혹시 이 라거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맥주에 관련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얘기나 해프닝이 있으면은 댓글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미있는 기념일을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벨상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 내용도 뭐 말씀드리려면 그냥 끝도 없는데 이미 제가 노벨상에 대해서는 2번인가를 벌써 이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시청을 해 주시고요. 단지 이 분야별로 보면 물리학상이 있죠. 그다음에 화학상, 그다음에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그다음에 경제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상당수가 인제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뭐 거의 탑을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영국, 독일 근데 이 중에 빠지지 않는 동양 그 국가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저 참 우리는 인제 뭐 그 지난해 한강이 인제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제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학상과 그다음에 이 평화상은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 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리의학 그다음에 화학, 물리학 이런 쪽이 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일본이 물론 인제 그 수상자 수에서 절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본 그 근대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명치유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저 때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 갖고서 이런 노벨 수상자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어, 죄송합니다. 그들의 그 실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노벨상 수상일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